안녕하십니까. 차생충의 윤효섭 팀장이고요. 윤양섭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아,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과연 리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가, 네. 예,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설명은 우리 윤효섭 팀장이 좀 깔끔하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네. 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리스란 사전적 의미로 임대라는 개념이고요. 네.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리스를 이제 캐피탈 명의로, 그러니까 차를 구매할 때 본인 명의로 일반적으로 구매하잖아요. 맞습니다. 캐피탈 명의로 차를 출고해서 이제 금융을 발생시키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차량은 캐피탈 명의고,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이제 이용자가 네. 이제 뭐 임대를 해서 타는 뭐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런 될것 개념이라고 같습니다. 보면 되는 네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는 네. 그럼 리스의 종류가 좀 있다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세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리스라는 거를 설명할 때 이제 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운용 리스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 리스. 네. 그다음 세 번째 유예 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운영 리스는 뭐 어떤 그런 조건이죠? 운용 리스라는 것은 캐피탈 명의로 이제 차를 뽑고 이제 경비 처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경비 처리라고 하면 네. 정확히 뭐 세금을 절세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그건 장점에서 좀 같은데.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금융 리스. 금융 리스가 또 있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 금융 리스는 과연 어떤 개념일까요? 금융리스라는 것은 할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차량 명의만 캐피탈 명의로 뽑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경비 처리 부분, 그러니까 네네. 절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유예 리스를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 유예 리스는 어떤 것일까요? 유예리스라는 것은 이 단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 차량가액의 상당 부분의 퍼센테이지 50에서 60% 정도를 유예금으로 두고 이제 명의는 마찬가지로 캐피탈 명의로 해서 차를 출고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유예금을 뭐 미뤄둔다. 네네네. 라고 하면 그 유예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나중에 매각을 한다면 이건 이제 그 영업 담당자랑 상의를 해서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경비 처리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 경비 처리를 그 받는 그 기준은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운영 리스를 했을 때 어떻게 좀 어디에서 좀 그 세제 혜택을 받는지 어떤 금액에서 받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절세를 어쨌든 목적으로 하는 게 운용 리스인데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 또는 고소득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경비 처리, 그러니까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 뭐 부가세가 아닙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 혜택, 그러니까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자의 네.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쉽게 일단은 윤효섭 팀장이 이제 어떤 세금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더 깊게 빠져보자면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금액 기준은 월 리스료, 그죠? 그렇죠. 월 리스료 기준으로 또 한도가 있어요. 연간 1,500만 원까지 네. 경비 처리를 차량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리스인 경우에는 그럼 경비 처리를 어떻게 받나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 리스. 그러면 경비 처리의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높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에 한참 못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 특히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는 리스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과연 리스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연장선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경비 처리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 고소득 구간의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경비 처리가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득자라고 하면 네. 일단 리스 차량을 좀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아까 한도가 1,500만 원까지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리스 차량이 만약에 세 대가 있다. 네. 그럼 각각에 다 1,500만 원씩 경비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사업 주체나 이제 업종 이런 거에 네.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를 한다, 리스로 구매를 한다면 그 다 대당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고소득자, 네. 아니면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그 리스가 좀 큰 상호작용을 좀 네. 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세적인 장점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리스로 하면은 이제 관리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네. 이제 만기 관리도 저희 영업 담당자들이 다 분명히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뭐 반납 또는 인수, 뭐 재리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는 아주 뭐 한 번 사면은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맞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리스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거의 이제 사업자분들에게는 거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리스도 장점이 있다면 분명히 단점도 존재할 겁니다. 존재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리스의 단점에 관련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단점이 있죠. 예. 방금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업자나 고소득 구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고소득 구간이 아닌 경우, 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 리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네. 예. 이런 경우에 리스를 하면은 그 계약을 진행하는 주체가 리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단점이 있는 상태로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리스 자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만기에 이제 인수할 때 이전비가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 이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그 경비 처리의 그 구간이 좀 애매하다. 네. 그죠? 그리고 좀 보충 설명은 그냥 일반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 근로소득자한테는 굳이 뭐 리스가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닐 것 같긴 하네요. 그 리스 자체로 이제 단점을 보자면은 네. 어쨌든 취득 명의 자체가 캐피탈 명의이기 때문에 네. 만기가 됐을 때 인수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고객님들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전비가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뭐 리스 기간을 3년으로 했다 그러면 3년 후에 과표에 맞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됩니다. 인수를 할 때. 그런 거는 금액적인 단점, 직접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스라는 것은 그냥 개인 할부처럼 중도 상환이라든지 부분 상환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리스는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이 리스는 과연 어떤 사람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 어떤 사람이 꼭 이걸 써야 될까? 네. 라는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규 법인이나 네. 뭐 매출이 아주 작은 법인의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리스를 하실 필요가 당장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매출이 발생될 때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 리스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개인 사업자, 그다음 고소득 프리랜서 이런 경우는 뭐 리스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시대 소득 과간이 좀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 하니까 네. 예, 그만큼 그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이제, 자동차 리스를 좀 하시는 게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리스가 만기돼가지고 네. 예,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럼 이점비는 한 어느 정도 취득세 나오셨나요? 300만 원 나와가지고요. 좀 짜증났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리스의 단점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4년 리스 하면서 A7을 타고 있는데요. 어쨌든 4년 동안 그 세제 혜택을 많이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다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만기에 취득세가 있지만 어쨌든 다 뭐 제가 일목요연하게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혜택을 받던 거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차량을 인수할 때 그 300만 원보다 네. 더 큰 이득을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윤 팀장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있다면 일단 리스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견적 설계도 본인한테 맞게 설계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리스는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견적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거나 안 맞거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그렇게 최종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 차장충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 때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